현덕의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시장이 하락하는데도 장중의 변동성이 좀 큰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시장의 심리가 너무나 최악의 상황까지 치달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좋은 뉴스가 나와도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은 무엇이 또 중요했는지 체크 포인트로 5장 확인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고요. 키워드 볼게요. 75bp 인상할까? 뭐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 요즘 너무 많이 이야기하니까 그 가능성을 보시는 분들도 꽤 많아지고 있어요. 대부분 이걸 이야기하고 있고 네. 모든 투자은행들이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 보니까는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데 저는 솔직히 75bp 인상 가능성이 저는 크지 않다 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75bp 인상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그렇지 않을 수 있을 가능성, 그러니까 75bp가 아니라 50bp 인상할 가능성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된다면 시장이 폭등할 수 있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내용을 좀 보시면 어제 나스닥이 또 4% 넘게 급락이 나왔던 이유가 연준에서 0.7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 검토한다. 이게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 통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연준은 지금 금리 인상, 이 연준 회의를 앞두고서 10일 전으로는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블랙아웃 상태가 들어가는 건데요. 이걸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렇게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 확실시가 되고 있는 거고요. 보시면 지금 뭐 투자은행 제프리스, 이 바클레이스 같은 경우도 이번 회의에서 75%포인트 인상 가능성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 때문에 빠진 건데, 이 어제까지 시장 본다면, 6월 달에, 그러니까 이번 내일 밤에 있을 회의죠. 내일 밤에 있을 회의에서 75bp 인상 가능성이 91%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요, 보시는 바와 같이 91%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 밤에 75bp 인상한다 그래도 시장은 더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시장은 좀 안 들어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연준이 지금까지 75bp 가이던스에 대해서 그 어떤 이 가이던스를 준 적이 없거든요. 그럼 만약에 갑자기 75bp 인상한다고 한다면, 물론 갑자기는 아니죠. 이 소비자 물가지수 보고하는 건데, 어쨌든 지금 이런 가이던스를 준 적이 없는데, 이런 가이던스 없이 갑자기 해버린다고 한다면은, 이 무계획에 의한 어떤 그 인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연준의 신뢰도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도 가능성이 없다라고 좀 보는 겁니다. 일단 좀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어제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지금의 인플레는 핵심적으로 지금 식품하고 유가가 올라가면서 이 헤드라인 이 CPI가 올라간 거고, 실제로 이제 이 식품과 유가를 뺀 이 코어 CPI 같은 경우는 둔화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이 유가와 식품 가격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고요. 다만 지금은 6월 달에 75bp 전망이 지금 이제 이 91%까지 바로 일주일 전에는 지금 뭐 한 10% 정도밖에 안 됐던 건데요. 바로 이제 일주일 전보다 거의 9배가 높게 나온 거고, 여기에 7월 달에, 그러니까 다음번에도 75bp 올릴 수 있다는 것이 지금 거의 뭐 60%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장이 급락한 거고요. 시장은 75bp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건데, 제 생각에는 안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고, 특히나 이제 지금까지 어떤 그 가이던스가 없었기 때문에 갑자기 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무계획에 의한 그런 인상이기 때문에 어떤 신뢰도 문제에 있어서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 한다면 다음 화면을 본다면 우리가 3월 달에 시장이 왜 급등이 나왔었냐? 바로 이때거든요. 3월 달에 시장이 꽤 급등이 나왔고요. 4월 달에 중국이 봉쇄하면서 빠진 건데, 지금 보시는 건 나스닥 지수입니다. 자, 이 당시에 50bp 인상 전망이 있었습니다. 3월 달에요. 근데 연준은 이때 25bp 인상하면서 다음번에 50bp 인상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때 올라갔던 거고요. 그리고 4월부터 빠진 거거든요. 그럼 지금 보시면 이미 충분한 급락이 나왔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나스닥 선물 올라서고 있는데, 자, 지금 본다면 지금 75bp 전망이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이던스가 없었던 75%를 그냥 해버린다면은 무계획에 의한 어떤 인상이기 때문에 연준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가 있고, 특히나 지금 이 핵심 CPI를 본다고 한다면은 실제로 식품과 유가를 잡을 수 있는 것은 금리 인상이 아니다. 오히려 증산을 해야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 있을 때 그냥 50bp 인상하면서 다음번에 75bp 인상 가능성 열어준다고 한다면은 3월과 같은 이런 상승장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의 어떤 개인적인 긍정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저는 시장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제 예상대로 지금 50bp 인상한다고 한다면 급등이 나올 것이고 제 예상이 틀렸다 하더라도 지금 75bp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91%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하락이 없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과대 납폭에 의한 반등, 어떤 악재 노출에 의한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오늘 내일 중으로는 뭐 시장이 거의 다 빠진 상황에서 지금의 매도는 전혀 실익이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매도보다는 오히려 매수를 활용하는 게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현재 구간에서 매도를 하기가 정말 힘들다라는 걸 압니다. 그렇죠.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매도를 해야 되나 고민이 되실 텐데 지금 구간에서는 과대 낙폭이 나왔기 때문에 버티거나 혹은 정말 좋은 종목이라면은 매수하는 타이밍으로 노려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근데 아마도 버티시는 분이 좀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차트만 보면은 누가 보더라도 쏟아질 것 같고 또 더 급락할 것 같고 또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은 무서운 얘기밖에 안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다 반영이 돼가지고 진짜 뭐 말도 못할 정도로 하락이 나왔는데 여기서 굳이 매도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히려 지금 매도에 어떤 실익이 없으니까는 지금은 좀 버텨보자는 쪽이 맞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장 대응 전략 같이 이야기해 봤고요. 그럼 오늘 또 새로운 종목을 공개하기 앞서 리뷰해 볼 텐데 네. 저희가 굉장히 많은 종목을 소개해 드렸잖아요. 네. 잊고 있던 종목도 다시 한번 리뷰를 중간중간 해 드려야 될 텐데 오늘은 네. 어떤 거 볼까요? 일단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신성 ENG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인플레를 이길 수 있는 종목이 이제 태양광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신성 ENG를 이야기했습니다. 장중에는 이제 플러스권으로 올라가는 모습 보였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 힘이 안 나다 보니까는 다시 뭐 소폭 하락하는 모습 나왔습니다. 다만 결국에는 저는 뭐 오늘이든 내일 저녁만 끝난다면은 시장은 반등이 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어떤 종목이 주도하냐가 문제일 것 같은데 일단은 인플레는 같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역시 지금 이 신성 ENG는 지금도 보유 관점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네온테크를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네온테크가 어제 정부에서 이 드론과 이 무인 로봇을 생활물류 서비스 운송 수단으로 이제 그 허용하는 규제 완화책이 나왔습니다. 규제 완화가 된 만큼 무인 택배 시장에서 실제 그 실증을 받고 있는 게 바로 네온테크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요 자리에서도 계속 보유 전략을 좀 말씀드렸었거든요.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매수를 추천한 요 자리죠. 지금도 수익권에 있는 건데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 네온테크도 역시 가져가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하나 더 보시면은 지금 세아 메카닉스 제가 이 세아 메카닉스를 말씀을 드린 지는 한 2달 정도가 됐는데 실제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죠. 오늘 상한가 들어갔다 좀 풀렸는데 LG엔솔의 최대 수혜주로 떠오르면서 지금 급등이 나온 거거든요. 자, 오늘은 사실 시장이 급락이 나오고 있어도 2차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는 또 올라가고 있는데 LG엔솔 수혜주 하나 말씀드릴 거고요. 또 실적주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안 메카닉스가 현재 구간에서 지금 9,900원까지 올랐나요? 네. 제가 이 9,900원 갔을 때 네. 목표가가 9,000원이라서 터치하고 빠졌기 때문에 수익 매도는 됐지만 네.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LG엔솔의 대규모 계약을 2개나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가총액 비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더 간다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LG엔솔이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그 테슬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을 지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오늘 시장도 그런 종목들이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LG엔솔의 어떤 테슬라 공급 수혜 이쪽으로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세안 메카닉스의 그 뒤를 이은 또 다른 종목도 공개해 드려 볼게요. 오늘은 어떤 종목이 나올까요? 흔덕이 덕분에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네. 믿을 건 실적이다. 물론 뭐 실적도 안 통해요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지만 네. 실적이 좋으면 남들보다 덜 빠지고 또 그쵸. 오를 때는 강하게 올라주고요. 그리고 실적이 확실한 건 네. 급락이 나왔을 때가 매수 기회거든요. 오히려 이제 실적이 그 안 좋은 것들은 만약에 어떤 거품이 꺼지는 부분이 있지만은 실적이 좋은 것들은 급락이 나왔을 때 오히려 매수를 좀 해준다고 한다면은 더욱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지금 이 PCB 쪽은 실적이 너무나 좋다. 특히나 IT 쪽에서 PCB 쪽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계속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PCB 업계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역대급 실적을 예약해놨다. 그래서 보시면 밑에 대덕전자, 코리아스토크도 심택해가지고 지금 이 그 매출부터 영업이익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구조. 작년에 대박이 났었는데 이번 연도도 1분기 실적을 뜯어봤더니 계속 대박이 예상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한번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일부 기업은 지금 이제 이 두 자릿수의 최고 영업 이익률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 전망이 된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2년째 지금 연속 호황을 예고하고 있고요. 이 고부가 기판 위주로 투자를 확대한 국내 PCB 업체들이 계속 이익을 이어나갈 것이다. 삼성전기만 본다면 기판 사업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그 패키지 솔루션 부분의 1분기 매출 비중이 20%에 육박하면서 삼성전기가 지금 기판 쪽에서 이제 매출 비중이 확대가 되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플리칩 BJ 시설 투자를 단행하면서 경쟁력을 확대하고 있는 거고, LG노텍 역시 이 패키지 기판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건데, 스마트폰용에 들어가는 그 카메라 모듈 사업보다는 이익률이 높은 이 반도체 패키지 기판 쪽으로 힘을 싣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이 PCB 이 기판 쪽이 이익률이 상당히 큽니다. 다만 최근에 빠졌던 부분이 어떤 공급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 투자가 들어갔다 보니까는 공급이 이제 잘 들어가서 그렇게 좋지 못할 거다라는 어떤 그 전망이 있었는데요. 그 전망은 제가 볼 때는 좀 그 과하다고 좀 보고 있고, 오히려 지금 이런 부분이 2024년까지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빠져 있는 실적이 좋은 대표 종목 하나를 대표적인 종목을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판과 관련해서 사실 지난번에도 다른 반도체주들이 부진할 때 유일하게 실적 시즌에 웃었던 그쵸. 또 섹터였거든요. 과연 이 안에서는 어떤 종목이 나오게 될지 첫 번째 현덕이 덕분에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대덕전자, 대덕전자, 심택,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네. 기판과 관련된 종목들이 많잖아요. 조금 전에 그림에도 나왔었잖아요. 네. 대덕전자가 있는 건데, FC, BJ 이쪽에 가장 많이 투자한 게 대덕전자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일단 뭐 수익이 뭐 가장 잘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2분기 예상 매출액이 3,390억, 영업이익이 574억인데 이게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연간 이익을 따져봤더니 연간 이익이 매출이 1조 3천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지금 2,200억 나와주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시가총액이 2조가 넘어가도 모자라지 않는데 지금 2조가 안 됩니다. 그만큼 실제 실적 대비 저평가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패키지 기판의 이 견조한 판가가 좀 반영되면서 또 지금 견조 환율까지 좋아지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실적은 계속해서 고공행진할 것이다라는 거고요. 저희 FC, BJ, 이 플립칩 볼그리드 어그레이라고 하는 건데 이 고속 성장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그 분기 매출이 이 FC, BJ 쪽에서 600억에 육박하고 있고요. 지금 FC, BJ가 시장 성장을 좀 견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타이트한 수급이 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지금 공급 증가에 대해서 이 모건 스탠리에서 공급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익이 안 날 것이다라고 어떤 그런 좀 보고서 나오면서 하락이 나왔던 건데요. 지금 FCBG 같은 경우는 국내 업체들이 많은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사실 국내 업체가 아마 이익을 많이 가져갈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모건 스탠리에서 좀 안 좋은 예가 나온 것 같은데, 실제 그런 어떤 공급 증가는 현저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이런 어떤 고속 성장 같은 경우는 2024년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1분기 실적 잘 나왔기 때문에 2분기 실적도 일단은 그만큼 기대가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만약에 내일 제가 예상했던 시장이 나와서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아마 실적주 위주로 가장 큰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충분히 좀 조정이 나온 상황에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 좀 먼저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하락이 나왔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가장 먼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전고점까지는 뭐 가장 먼저 가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를 33,000원으로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단기로 보는 거고, 손절가는 28,900원으로 짧게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덕전자였습니다. 이 종목 목표 주가는 33,000원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28,9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나올 텐데, 앞서 예고했다시피 지금 LG 엔솔과 관련된 종목일까요? 그렇죠. 어떤 종목인지 키워드 먼저 보겠습니다. 네. LG 테슬라 공급 확정이라고 주셨네요. 일단 확정한 거는 모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LG 엔솔이 그 테슬라에 들어가는 4680 그 배터리를 짓겠다고 공장을 짓겠다고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뭐 확정된 거나 다름없다. 그것 때문에 좀 올라가는 거라서 일단 테슬라의 어떤 아성으로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세아 메카닉스가 상한가 들어간 건데,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LG엔솔이 7,300억을 투자해서 원통형 배터리 신증설, 그러니까 신규로도 이제 신설하는 거고요. 기존에 있던 라인에 증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용을 좀 먼저 보시면, 한국에 있는 오창 공장에다가 7,300억을 투자해서 원통형 배터리 생산 라인을 이제 신증설한다는 건데, 일단은 오창 이 공장에 5,800억 투자해서
4680 원통형 배터리 양산 설비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약 13기가와트시 생산 능력을 추가 확보하게 되는 거라서 실제로 LG엔솔이 4680 배터리 양산 설비 구축 발표한 거는 처음이거든요. 근데 왜 이걸 가지고 지금 그 테슬라에 들어가냐? 4680 배터리를 테슬라에 공급할 전망으로 보여지는 건데 실제 현재 원통형 배터리를 대규모로 쓰는 LG 고객사는 테슬라가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에 공급할 거로 좀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테슬라는 2020년도에 발표했던 게 4680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2년 뒤에 출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LG엔솔의 발표가 딱 맞기 때문에 지금 LG엔솔의 4680 배터리 그 신규 공장 짓는 것은 테슬라 들어가는 것이 뭐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이 LG엔솔의 캐파도 테슬라를 통해 더 커지는 것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이 4680 배터리와 또 관련이 있는 장비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또 소재 기업을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비가 아닌 소재 기업이라고 합니다. 테슬라와 관련된 소재 기업, 대표적으로 어떤 종목이 있을지, 또 그 외의 종목일지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시죠. 두 번째 한덕의 덕분에 종목은요. LNF입니다. 네. 뭐 이 종목 모르시는 분 다 아는 없으시겠죠? 종목일 텐데 네. 일단 그 LNF 엔드유저가 테슬라거든요. 그래서 LG엔솔을 통해서 테슬라가 가기 때문에 그 매출이 거의 70% 정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대 수혜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력 고객사는 LG엔솔하고 SK온인데 지금은 이제 LG엔솔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엔드유저를 그러니까 LG엔솔 통해서 이제 엔드유저가 테슬라로 가는 건데 지금 테슬라의 이제 고객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이 고객사의 또 MS까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수혜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이제 LG엔솔하고 LG엔솔 통해서 가는 그 테슬라 매출 합했을 때 70%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LG엔솔이 4680 배터리를 짓는 거에 있어서는 LNF가 가장 클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 실제로 이제 차세대 그 4680 배터리에는 96% 하이니켈이 들어갈 걸로 좀 보여지고 있는 건데 그것도 지금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LNF가 가장 최대 수익을 볼 수가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국내 1위 양극재 기업은 아시겠지만은 에코프로 BM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테슬라의 매출이 커지면서 LNF가 이 국내 1위 양극재 기업하고 갭을 축소를 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 겁니다. 뭐 어떤 1등을 뒤바꿀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뭐 캐파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 갭을 어떤 좀 채워간다면은 그 캐파가 좀 훨씬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LNF 양극재 캐파가 21년도에는 6만 톤이었거든요. 근데 2024년도에 21만 톤까지 규모가 확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는 앞으로 캐파를 봤을 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역시나 이제 최근에 이 소재 기업들 많이 조정이 나왔었는데 이번 주에 시장 급락 나왔을 때 보면은 그래도 견조하게 버티고 있던 게 바로 소재 기업들이거든요. 그만큼 사실 지금까지 뭐 인플레라든가 어떤 원가 인상이라든가 그런 것 대비해서 바로 판가를 전가할 수 있었던 게 바로 2차 전지인데 소재인데 그런 관점에서 뭐 가장 잘 버텼던 것 같고요. 어쨌든 테슬라에 대한 어떤 그 기대 매출까지 있기 때문에 잘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 안정됐을 때 또 가장 빨리 올라설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전고점을 살짝 넘어가는 30만 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22만 원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고점을 살짝 넘어가는 30만 원의 목표 주가, 손절가는 22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그 외 시장 이야기는 또 어디서 들어볼까요? 네, 4시에 무료 방송 있는데 지금 시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네. 내일만 잘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시장이 너무나 좀 하락폭이 크다 보니까는 사실 내일을 잘 넘어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 내용을 좀 잘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어떤 이런 어려움을 좀 넘어갈 수 있을지 좀 전략 설명드릴 거니까 네.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언덕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덕이 덕분에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